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학생 된 아이가 이제 리딩이나 리스닝 교재로 어떤 거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전반적인 영어 공부 로드맵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는데요. 그거 올리면서 토플 교재 공부 요청 주셔서 문의해본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추가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 공부 구성이나 구매 링크 가격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책 제목은 Radix Reading 또는 Listening for the TOEFL IBT 이고요. 이거는 능률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능률에서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매하시는 옵션에 따라서 필요로 하시는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링크를 각각 다 따로 만들었어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토플 교재가 이 라딕스예요. 그래서 블루 레벨로 라딕스 리딩 1 and 2가 있고요. 리스닝 또한 1 and 2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블랙 레벨 역시 리딩 1, 2가 있고요. 리스닝 1 and 2가 있어요. 그래서 총 8권입니다. 우선 블루 레벨과 블랙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난이도 차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능률 측에 문의를 드려봤어요. 난이도 관련으로. 그랬더니 블루는 일반 토플 테스트보다 어휘나 길이감에서 난이도를 낮췄고요. 블랙은 길이감에서 난이도를 낮췄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보다는 당연히 블랙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요. 정확하게 렉살 지수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능률에서 출간되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리딩 교재랑 비교해 봤을 때 블루의 렉살 지수는 900에서 1200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 블랙은 1200에서 14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렉살 지수는 그저 렉살 지수일 뿐 지문이 전달하는 그런 깊은 의미는 렉살 지수로 표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 레벨과 블랙 레벨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블루가 훨씬 더 쉽고 블랙이 좀 더 어려운데 어쨌든 블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블랙으로 향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영어 실력이 있다는 친구라면 블랙까지는 적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블루 다음에 블랙을 바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고등학생 때 한 번쯤 거쳐 지나가는 교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지문을 만나보는 게 저희는 우선 목표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 향상도 있지만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중이랄까? 네, 그래서 좀 아이가 좀 덜 친숙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더 추가로 책을 찾아본다거나 그럴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토플 교재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기사를 엄청 찾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런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좀 원서를 어느 정도 글밥 있는 책을 읽는 친구다. 그런 친구는 중학교 이제 넘어오면서 문법도 커버해야 되고 리딩이나 리스닝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재로 하면 좋을까를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토플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족도 좋아요. 네네. 왜냐면 지문이 너무 엄청 길고 그 하나의 지문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덜 부담스러워하면서 해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지문들 통해서 또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나 과학이 되게 많대요. 사실 수능도 그렇잖아요.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독서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네네. 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돌이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교재를 푸는 거잖아요.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도움 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가볍게 단어랑 문법 그리고 이 라이렉스 토플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즐기기 용으로 읽고 있는 원서 그쯤이 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학교 내신을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스닝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연습하면 좋으니까 저희는 이제 라딕스 리스닝도 이제 리딩 끝나고 나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시간상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영어를 예를 들어 화목 이런 식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목들 공부하고 아니면 노느라고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조금 길게 봐서 수능 영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토플 교재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 시간 너무 부족하잖아요. 특히 중학생 되면 더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지금 현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선행을 만약에 같이 한다면 더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 목 이렇게만 했었고 또 중간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또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을 들여다본 일수는 많지 않고요. 저희 아이는 보니까 하나의 유닛을 보통 2번에 걸쳐서 끝내더라고요. 사실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한 유닛을 하루에 다 끝내지 말고 한 2번으로 공부 분량을 나눠서 해보자 라고 이제 조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유닛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베이직 드릴이 있어요. 드릴을 통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about 50 meters가 나오면 여기서 왜 이 author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걸 멘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고른다거나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베이직 드릴스가 2개 정도 있고요. 이제 reading practice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문항수가 많죠. 그리고 서머리를 하게끔 장려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practice를 3개 정도 하고 테스트를 한번 봐봅니다. 그리고 vocabulary review를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actual practice test가 3개 정도 담겨 있어요. 네, 이렇게 3개. 그리고 answer key가 뒤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앤서 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 문제집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섹션마다의 페이지 넘버를 원하는데 이렇게 74쪽부터 79쪽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0, 1이 물론 이제 리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를 구간으로 나타내지 않고 각각 써주면 더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문제 채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아이가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는데 종종 이제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와서 채점을 해줄 때도 있고 아이 보고 좀 하라고 이제 잔소리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자꾸 제가 하게 돼요. 네, 아유 참 이거 보세요. 안 한 거 채점을. 이렇게 딱 문제를 풀면 저희 아이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다시 보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후에 채점을 하고 싶어 하거나 채점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리스닝 교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조만간 저희가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도 목차를 보시면 비슷한 분량이 나와 있어요. 파트 A, B, C가 있고요. Actual Practice Test도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Answer Keys and Audio Scripts 보시면 리딩과는 달리 여기에 스크립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들었어야 되는 부분도 언더라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잘 안 들렸다. 그러면 다시 듣기 하시면서 스크립트 보면서 다시 듣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Basic Comprehension Questions가 있고요. 여기도 동일한 포맷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어요. Basic Drills 1 and 2 있고요. 여긴 딕테이션이 있어요. 내가 들리는 거를 이제 fill in the blanks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게 들려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딕테이션이 있다는 점, 그리고 리스닝 프랙티스가 1, 2, 3가 있고요. 여기 이제 메인 토픽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서비스 인카운터고요. 마케팅, 그다음에 physics. 이쪽 분야 관련된 기사라던가 책을 본 친구라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라던가 내용이 친숙할 테니까 조금 더 쉽게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practice에도 메인 토픽이 있죠. zoology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무리로 vocabulary review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류의 질문들이 나오냐면요.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거, 디테일, function, attitude, organization, connecting content 하고 inference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도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제 모든 듣는 거를 다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take notes를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듣기 평가를 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모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노트를 작성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런 노트 테이킹 연습하는 과정을 지금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도 note taking strategies라고 해서 how to take conversation notes 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점, 부족한 건 어떻게 채워나가면 되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너무 많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쩌면 이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 다양한 배경 지식이 아직 덜 쌓여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도 있어서 교재를 더 다양한 걸 찾아서 문제 푸는 스킬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독서 쪽으로, 다독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꼭 정말 두꺼운 책을 안 읽더라도 좀 기사 같은 거를 자주 다양하게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문제 푸는 스킬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기본은 아이가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러니까 상식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틀린 거를 어떻게 봐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를 풀었는데 아이가 이걸 틀렸어요. 그래서 아이 보고 사실은 먼저 풀어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한 번, 두 번, 세 번째 풀었을 때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왜 이거를 틀렸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요. 왜 첫 번째로 잘못된 A를 선택했었는지, 왜 잘못된 D를 선택했었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역으로 파악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도 알고 어떤 의미의 문장인지도 아는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는 질문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지문을 이해를 덜 했거나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파악하기를 장려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거를 번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잘하려면 우선 많은 지문들을 읽어보고 무슨 의미인지 뉘앙스 파악이라던가 그거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어요. 어떻게 한국어로 잘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번역은 또 다른 스킬이기 때문에 우선 지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더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독직해는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풀어요. 네네. 아마 이거는 원서를 좀 다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도 충분히 매칭이 되게끔 하는 건 또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번역을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제대로 처음에 읽었을 때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은 문항수가 틀린다. 그러면 왜 이게 틀리는지 이제 국어와 영어를 매칭하면서 학습을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딕스 토플 문제집 리딩과 리스닝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